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네. 주식했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은 적이 없거든요. 경제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대학생 때까지. 정말 그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어, 수학, 국어는 돈을 안 가르쳐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성공하려면 문제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거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는 그 계좌의 존재를 몰라. 맞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돈을 줬으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줘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레슨몬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고수 박세익 전문인과 또 실전 매매의 고수 로이카 분을 모시고, 또 로이카 분은 실전 매매도 잘 하시지만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전망을 짧게 우리 박 전무님한테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실전 매매의 고수님한테서 여러 가지 지표를,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지표라든지 또 상장 폐지에 대해서 안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오늘 원래는 제가 방송 스케줄이 없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갖고 방송을 한다고 제가 네. 얘기를 듣고 네. 쫓아왔어요. 네. 우리 주린이 분들, 그리고 동학개미 분들, 우리 또 붉은개미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옆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왔고요. 저도 좀 배우러 왔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기술적 분석의 그 활용법, 네. 네. 또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한지.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약간 좀 펀더멘탈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 얘기하면 좀 폄하하시죠. 약간. 그렇죠. 예, 평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배 대표님도 기술적 분석 하시죠? 저는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뭐 정석 투자 시리즈 얘기할 때도 제가 뭐 52주 신고가를 잘 봐라. 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이 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실. 예. 그게 뭐 전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펀더멘탈 분석이 90이면 기술적 분석은 한 10%이기 때문에 아니 뭐 그 10%가 뭐 중요해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이게 활용 정점에 용의 눈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의해서 그림이 달라지듯이 이 기술적 분석이 우리가 어떤 주식을 급등주나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또 이 주도주가 이제 시세가 좀 끝났나 이런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 저점도 찾아주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로이카님의 제가 책을 한번 쭉 봤었어요. 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오늘 같더라고요. 예. 특별히 좋은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아서 오늘 저도 왔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우리 구독자님들 엄청나게 좋은 걸 얻어가실 것 같은데요. 로이카님은 먼저 개인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이카라고 합니다. 뭐 좀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전업 투자자고, 전업 투자자로 그냥 뭐 생활하고 밥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좀 떨리네요. 카메라에 있으니까. 네. 옛날에 경제방송에 그래도 나오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네, 그 이후로는 출연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평소에 제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러면 박세익 전문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궁금하시잖아요. 네, 먼저 한번. 작년에 우리 배사부님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했었죠. 네. 예. 제가 기술적 분석은 예. 사람의 관상에 해당된다고.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사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이제 배 대표님도 한번 말씀을 한번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습관이 중요하다. 네.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습관 안에 이 사람의 마인드, 생각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 내가
투자에 뛰어들 때도 똑같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펀더멘탈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지만 기술적 분석을 박 전무님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우리 네이버나 뭐 이런 창에 검색을 하다 보면 차트를 분석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차트라는 게 결국 뭐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렇지만 결국 과거의 주가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주가는 사실 모든 걸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펀더멘탈도 반영하고 환율, 금리, 그리고 호재, 악재,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게 주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신호 하나, 뭐 예를 들어 보조지표 신호 하나, 이것만 가지고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결국 차트 포함, 주가 포함, 과거의 모든 것을 과거를 분석을 해서 미래의 전략을 세우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접근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보다 네. 훨씬 네. 세련되게 네. 넘어가서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는 이 기술적 분석 신호가 아닙니다. 네, 종목에 대한 뭐 펀더멘탈도 봐야 될 거고 업황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의 성장성도 봐야 되고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순히 뭐 수급적인 부분 요인들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급이 좀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결국 차트의 신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차트에 이런 신호만 가지고 매수한다, 매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 왜 유용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거래량도 빼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빼고 그냥 봉차트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언제 진입할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이런 전략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MACD라는 지표인데 아주 단순한 지표입니다. 이 MACD라는 지표에서 여기 시그널 선과 오실레이터를 다 제외하고 MACD 선과 영선 두 가지만 남겨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그려놔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4페이지에 한번 그려놔 봤습니다. 자, 영선을 돌파했을 때 A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 그리고 쭉 상승을 하다가 자, B 구간을 보시면은 이제 영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선을 이탈할 때는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 자, C 구간에서는 다시 영선을 다시 돌파를 해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초보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러면 되는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예. 자,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야 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소거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더 단순해질 수 없을 만큼 단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단순하게 지표를 그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순하다고 해서 정교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표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이 MACD는 이 비추세 국면, 그러니까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계속 손절을 하거나 잦은 매매 신호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로 나타내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승을 했다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이 지표가 이 주가의 변화를 다 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를 제외해버리고 내가 유용한 구간에서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특히나 상승장에서 장이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 이 지표를 참조 삼아 초보자분이 이런 부분 참조 삼아 본다면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차트도
보시면 자, MACD를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추세가 생기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영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영선을 하향 이탈하는 순간에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단점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상승을 하다가 횡보를 해버리면 영선을 이탈해 버립니다. 이 지표는. 그렇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서는 다른 지표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이런 다음 페이지에 A 구간에서 영선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만큼의 큰 손실을 보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이 간단한 기준만 가지고도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MACD가 워낙에 좀 단순하고 또 보기 쉬운 지표다 보니까 초보자분들한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영선을 이탈하고 급락하고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생기는 구간에서는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열었는데, 자, 이 똑같은 차트에, 똑같은 구간에 다른 지표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구간에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다른 보조 지표를 넣으면 이 매매 기준들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여시면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는 요거 하시기 안에 전에 좀 복잡합니다. 요거 하시기 전에 네. 이게 MACD 12일, 26일 그런 네네네. 지표를 넣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12, 26을 만약에 그 지표에 있는 이 수치를 만약에 줄인다면, 그러니까 수치를 줄인다면은 이렇게 잦은 매매가 될 테고, 수치를 늘린다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런 부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지, 굳이 그런 부분들을 수치를 조정을 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MACD는 박스권에 사용하기 힘든 지표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사용하는 스토캐스틱 같은 그런 지표를 여기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수치를 바꾸게 되면 그 수치를 조합하는데 거의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 지표가 12, 26으로 돼 있습니다. 네, 기본 지표 있는 대로 네네.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수들이 네. 요 12, 26을 네. 뭐 11, 네. 25 이런 네, 식으로 바꾸기로. 네. 왜냐하면 남들 다 보기 전에 내가 하루라도 좀 아, 빨리 배워가려고 그것도 그렇게 네. 꽂히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이게 다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앤 네. 다이버전스라고 MACD가 네. 그렇게 나오는 지표인데, 결국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의 간의 이제 간격을 네.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5일선 안 쓰고 네. 4일선 쓰고 네. 20일선 안 쓰고 하루 뭐 빨리. 15일선 네, 쓰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4일선, 3일선, 2일선, 그 다음에 30분 차트, 네. 15분 차트, 네. 15분 차트도 남들 다 15분 차트 보니까 나는 13분 차트도 가야지 하고 막 네. 바꾸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그 짓거리 엄청 했거든요. 네. 4분 차트, 2분 차트 뭐 많이 해봤었는데, 우리 방금 로이카님이 얘기하셨듯이 시간 낭비예요. 네. 정석대로 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입혔습니다. 이 일목균형표에는 안에 좀 선이 좀 복잡합니다. 전환선도 있고 기준선도 있고 후행 스팬도 있고 그리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하는 이동평균선처럼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됐다, 역전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후행 스팬이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은 후행 스팬이 이렇게 횡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럼 이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뭐 매도 시점으로 잡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제외하고 시간론도 다 제외하고 구름대만 놔뒀습니다.
자, 구름대는 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구름대인데, 저는 이 구름대를 활용할 때, 바닥권에 있던 주가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구름대를 돌파하고, 그리고 이 구름대를 다시 지지하는 시점, 돌파하는 시점과 지지하는 시점, 지지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시점을 강한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대가 뜻하는 게 지난 주가의 중심점, 네, 평균, 그 중심점 이런 부분들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돌파한다,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한다는 부분들은 주가에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할 때는 돌파 시점과 그리고 돌파 후 재지지하는 그런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B처럼 강하게 이탈을 해버리는 하향 이탈해버리는 이런 구간에는 매도 신호가 됩니다. 네. 그리고 C 지점에서도 보시면 구름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보입니다. 이럴 때 강한 매수 시점이 되고, 그리고 쭉 상승을 하던 주가가 D 지점에서 다시 이탈을 했다가, 그리고 E 지점에서 다시 돌파를 합니다. 다시 돌파를 하고 다시 지지하는 이런 시점이 보여지는데, 이때가 다시 강한 매수 시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가 생기는 이런 구간에서는 구름대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차트인데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변동성을 담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네, 밴드가 확장이 되고 난 이후에, 자,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확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지표가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근데 A 지점 이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하한선을 타고, 파란색이 하한선이고 빨간색이 상한선이고 노란색이 이제 중심선입니다. 하한선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데,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하한선을 타고 하락하던 주가가 하한선 안으로 들어오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A 지점 전에. 근데 좀 보수적이라고 한다면은 언제 다시 상승해서 중심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중심선을 돌파하고 상한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중심선을 횡보하면서, 그때 B 지점을 보면은 중심선을 횡보하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중심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 상한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랫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매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중심선을 지지하거나, 자, 중심선에서 다시 중심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 들어오는 뭐 이런 트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매수로 충분히 대응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중심선도 상방향에 있기 때문에, B 지점에 상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보고 매수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똑같이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C 구간에서 상한선 안으로 주가가 다시 들어왔는데 횡보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생기지 않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D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D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는 매도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횡보를 하던 주가가 중심선을 이탈하고 다시 하락을 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관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똑같은 차트를 보고도 이런 다른 지표를 들이대면서 내가 매매하는 시점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준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혹시 LG화학인가요? 뭐죠? 네, 맞을 겁니다. 네, LG화학. 네. 차트만 보셔도 아시네. 네. 네. 그 시가총액 큰 종목을 좀 그쵸. 위주로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저의 노하우를 네네. 살짝 말씀드릴게요. LG화학 저희가 작년에 네.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네. 주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없지만, 이 작년 코로나 위기 때 네. 요 차트를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A 지점 전이었었죠, 그죠? 네. A 지점 전에 이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이 얇게 수축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수축이 돼 있으면서 시장이 당시에 2019년도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강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주가들이 그닥 힘을 네. 못 썼어요. 그죠? 네. 못 썼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볼린저 밴드를 가끔씩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어떤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기업을 초기에 잡을 때 네.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거든요. 네. 그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아주 얇게 이렇다는 말은 그냥 재미없게 그냥 왔다 갔다 변동성도 네. 적고 네. 거의 이제 뭐 시장에 있어서 좀 소외주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초에 이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면서 빵 뚫어주잖아요. 예, 밑에 이제 거래량 차트까지 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네. 아마 거래가 실려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코로나 위기가 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와서 박살이 나고 이 시장이 언제 칼이 땅에 언제 꽂히는지를 보고 있다가 제가 3월 19일 지수가 1,500이 깨지는 걸 보고 그때 이제 뭐 장문에 네. 이제 또 기고문을 적어서 네. 네이버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기고문을 적어서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경제 주권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3월 23일, 25일 날 경제TV에 네. 제가 전화를 해서 말씀을 이제 왜 이게 1,100이 가는 장이 아니고 네. 이제 반등이 네. 가파른 반등이 이제 올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수를 100% 살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를 사야 되는데 시장이 답을 이미 다 줬어요. 네. 코로나 위기로 빵 빠지고 시장이 이제 땅에 이제 저점을 잡았구나. 네. 이제 반등 들어간다. 뭘 살 건가를 봤을 때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이런 차트를 쫙 봤어요. 네. 2020년 1월, 2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뭐 20만 원대 후반이었다가 네. 거의 40만 원까지 네.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40만 원까지 가면서 올해는 내가 주도주야 될 거야라고 네. 미리 차트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확 빠졌었는데 이게 과거에 뭐 5G 관련 주들 올라갈 때도 저는 네.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네. 마켓 리스크가 왔을 때 마켓 리스크가 오기 전에 네. 차트 모양을 보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펀더멘털을 반영을 하면서 차트가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을 못한 분들은 아니야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그죠 작년에 내내 뭐 네. 7월 위기설 뭐 9월 위기설 뭐 1년 내내 위기설 얘기하면서 다시 빠진다라고 한 분들은 못 네. 샀겠지만 네. 시장에 대한 판단만 됐으면 뭘 사는가도 또 중요했었는데 네. LG화학이 코로나 위기 전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는 네.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켓 리스크가 있기 전에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시장이 그냥 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2020년 1월, 2월 달에 보통은 일반인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을 때 네. 오히려 팔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전에 이렇게 짧은 박스권에서 그렇죠. 단타치기 하다가 네. 강하게 볼린저 밴드를 뚫을 때 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파는 물량을 저희가 강하게 사다 보니까 네. 거래량을 동반한 네. 양봉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